안녕하세요. 지혜가 부른다입니다. 오늘은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 분야의 포문을 연 천재적인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의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칼 융은 모든 학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분의 책들을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 페르소나, 원형,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컴플렉스, 자기, 개성화 등 자기만의 용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칼 융의 명언들을 몇 가지 범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인간은 중년 이후부터 진정한 자기인 셀프를 본격적으로 탐색한다고 합니다. 몸은 점점 쇠하고 늙지만 영혼은 성장할 것입니다. 칼 융의 명언들. 당신은 혼돈과 불행과 갈등과 고통과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재적인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마치 노장 사상이나 선불교 사상처럼 질서와 행복과 평온과 안정과 빛을 그와 대비되는 혼돈과 불행과 갈등과 고통과 어두움에서 찾습니다. 이 대립적인 속성들이 공존하기에 인간은 교만과 좌절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모든 혼돈 안에는 조화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은밀한 질서가 있다. 낮은 정확히 밤만큼 존재하며 낮과 밤은 매일 똑같이 지속된다. 가장 행복한 삶조차도 어둠의 시간들 없이는 체감될 수 없으며 행복이라는 단어도 불행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가장 격렬한 갈등을 극복하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생긴다. 그래서 가치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격렬한 갈등이 필요하다. 고통 없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는 없다. 슬픈 진실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은 낮과 밤, 탄생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이라는 어쩔 수 없는 대립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당신은 어떤 심리적 문제들은 정말 극복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은 한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유전자와 집단 무의식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차원에서 한 개인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칼 융은 수많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분석하면서 그들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삶에서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남과 나눌 수 없거나 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껴진다.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명확한 신경증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적 결핍과 심리적 공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범주와는 때로 포괄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한 인생의 사건들과 그로 인해 생긴 심리적 충격과 상처와 저항은 범주화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의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은 충격을 저항하고 흡수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내담자의 심리를 분석할 때 범주화하기보다 각각의 경우를 특별하게 인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환자의 사례 하나하나를 예외적이고 독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조일 수 있다.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삶의 방식은 없다.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라. 사람의 모습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인해 결정된 것이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이 감추고 있는 심리적 취약성과 의식이 감지하고 있는 심리적 약점을 통해 타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느낍니다. 칼 융은 이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곳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남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늙고 병들고 그로 인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칼 융은 중년의 시기야말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인 셀프를 찾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자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쏟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생은 4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40세가 될 때까지는 탐색만 할 뿐이다. 중년은 지나친 자만심을 버리고 더 깊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숙고하는 시간이다. 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것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어른들의 진정한 에토스를 파악하며 어른들의 내면의 힘을 감지하면서 진정한 파토스를 파악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배우지 않고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 배운다.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무궁한 것들을 담고 있는 한 존재가 무궁한 것들을 담고 있는 다른 존재와 접촉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에서는 무수한 외적 변형, 내적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변형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있으면 둘 다 변형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처럼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큰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을 통해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무의식 안에 존재했던 결핍과 욕망은 의식의 세계 안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있다.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당신이 의식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고 찾아내면 당신의 무의식은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삶은 기존의 패턴대로만 흘러간다. 참된 생명력은 보이지 않고 뿌리에 숨겨져 있다. 땅 위에서 피어난 꽃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오직 뿌리만이 생명력을 쉬지 않고 지속한다.